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제가 이제 관세 관련된 속보 전해드렸는데 4월 2일 상호관세 일주일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입니다. 인도가 선제적으로 좀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볼 텐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수입의 55%에 해당하는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 전해지네요. 무역 대표부 대표보가 네.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지금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로이터가 어제 여러 명의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에 한 5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협상단은 인도를 향해서 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네. 지금 일정이 좀 이어질 텐데 또 새로운 내용이 전해질 텐데요. 지금 연간 대미 수출의 87%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그렇죠. 트럼프가 예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한 87%에 해당하는 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근 한 97조 원 정도의 인도 대미 수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리 선수를 치르는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소식통 얘기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서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근 한 4조 원 정도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가 넘는데요, 실질적인 관세율이. 그것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그런 입장을 미국 쪽에 아마 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속보 전해지고 있는데 상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고 매우 관대해서 놀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언급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관세 얘기 또 인도와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죠. 디지털 서비스 세금 폐지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인도에 진출해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주로 이제 미국 다국적 플랫폼들이죠. 여기가 인도 기업에서 한 해 10만 루피, 우리 돈으로 한 172만 원 이상의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면은 광고 매출의 6%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하고 영국도 유사한 법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관세 압박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게 이제 구글세로 불리는데 이것도 폐지하려고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6월에 도입됐는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버는 돈에 대해 세금 안 낸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세금 매겼는데 이거 이제 폐지한다. 이게 골자인데요. 그렇죠. 네.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어떤 트럼프 달래기에 또 다른 제스처로 보입니다. 네. 인도 의회가 이번 주 중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음 달부터 즉시 발효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제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도도 지금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크죠. 가장 최근기 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5조 원 정도.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도 인도가 무역에서는 아주 큰 악당이다. 손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달 모디가 백악관 가서 트럼프 만나가지고 네. 무역 협정 이제 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국산 무기 사겠다, 에너지 수입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대미 흑자를 보는 국가 그리고 많이 볼수록 좀 악당이다. 이렇게 지금은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선제적으로 인도도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내용 좀 전해주세요.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베트남은 대미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가운데 베트남 재무부가 그저께 사이트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미국산 LNG 수입 관세율이 지금은 5%인데 2%를 내리겠다. 그리고 수입 자동차는 45%에서 64%인데 이거를 묶어서 32%로 낮추겠다고 밝혔고요. 네. 에탄올 같은 경우는 5%로 이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에탄가스 같은 경우는 아예 관세를 없앤다. 그리고 즉각 이달 중에 발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또 일부 농축산물하고 목재에 대한 관세 인하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시험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베트남 이것도 발표했는데 요거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운 거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들어오게 하고, 아시다시피 스타링크가 지금 위성 서비스만 하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쪽으로도 진출을 했죠. 지금 보면 베트남이 이렇게 지금 좀 조급할 만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흑자폭이 1,235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이어서 4위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렇게 미리 움직일 만한 그런 참 나름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4위군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역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뭐 유연성 얘기도 했고 예외 뭐 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이런 발언했군요. 너무 많은 예외는 없다. 친구 적보다 나쁘다.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네. 유연성이 좀 많아졌다 해서 또 정치가 또 그걸 또 반색하고 하니까 조금 좀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보수형 매체 뉴스맥스하고 인터뷰했는데 예외가 너무 많지 않을 거다.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늘 했던 얘기, 뭐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뜯겨왔다. 그리고 내가 없었으면은 앞으로 한 50년도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손보겠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 유럽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완전히 약탈했다. 그리고 또 상호관세 관련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많은 나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내가 그저 상호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아마 네. 걱정하는 것보다 관대할 거다.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상호적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이 매우 힘들어할 거다. 줬다 놨다 합니다. 그러게요. 네. 하나하나 단어를 좀 살펴보면 관대할 거라는 건지 아니면 좀 빡빡할 거라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된 얘기는 뭐 계속해서 매일 뭐 쏟아지겠죠. 이 부분 업데이트 해주고 계십니다. 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얘기입니다. 4년간 31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주가는 좀 반색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멀리 보면 한국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 외신에서는 이런 분석도 하는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대미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미국 투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트럼프가 같이 정의선 회장하고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니온 게이자이가 어제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가 철강 공장도 만들고 자동차 라인도 신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한국의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현지 생산을 이렇게 예정대로 늘리게 되면은 지금 한국 내 생산 규모의 한 20%가량이 연간 한 많게는 90만 대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진단한 것도 덧붙였습니다. 공동화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뭔가 그렇죠. 비고 일자리도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한다라는 분석인데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 수출이 또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그 니케이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 그런 그 단기간에 뭐 공장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공급망을 이렇게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관세 인상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 관련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철강 공장도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기로에서 철을 만들 때 이제 원료가 그 철 스크랩 이제 고철인데 그 가격도 트럼프 관세 표명 이후에 미국 내 가격도 한 17%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 생산 부담도 늘어난다. 그래서 미국 철강 업계도 지금 적자폭이 커진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나란히 서서 여러 발표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멋진 기업이라고 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해주고 굉장히 이제 반기긴 했는데 니케이가 이제 지적한 걸 보면 그러면서도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언급하진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을 꼭 집어서 그런데 지적하네요. 사실 네. 그 트럼프가 그때 발표 때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현대가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면 결과적으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이제 그 딱 한국 빼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니케이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유무역 체계에서는 글로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가장 좋은 곳에 조달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됐는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앞세우면서 이게 다 파괴가 됐다. 그래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아주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걸 조금 좀 비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언급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는데 배경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시그널 채팅방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그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라는 이제 네.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어제 바르샤바에서 이제 폴란드 총리하고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신뢰한다.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크라이나가 그 평화협상이 뭐 체결되고 나서도 절대로 나토 만배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토하고 미국이 각자의 길을 가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든지 좀 끌어안으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시그널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했지만 네. 그 기밀 내용은 없었다고 이렇게 백악관도 그렇고 펜타곤도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게 거짓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애틀랜틱 그 편집장이 이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올려가지고 논란이 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자꾸 부인을 하니까 어제 그냥 전체 내용을 다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언제 어떻게 작전을 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네. 기밀 사항이죠. 그게 사실이면 이제 백악관과 펜타곤 해명이 거짓말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들이 네. 이제 일제히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후티 반군한테 먼저 넘어갔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 작전에 참여한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격 예상하고 기다렸다가 공격하면 어떻게 했을 뻔했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폴리티코가 어제 보던 거면 이제 이 편집장을 이제 채팅방으로 이제 초대한 게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1차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그 사람 신임한다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거듭 붕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루비오가 지금 이제 그 중남미 쪽으로 가 있는데 큰 실수했다. 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도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좀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연방 고급 인력의 위장 접근해서 첨단 기술을 빼내려고 은밀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비용도 줄이고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해고를 하는데 뭐 그런 인력에 접근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CNN이 지난달 말에요. 이미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에서 그 이제 밀려난 특히 과학자들 AI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좀 당신이 이제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어서 로이터가 여러 명의 소식통하고 이제 그 싱크탱크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이런 중국계로 의심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컨설팅사라든가 헤드헌팅 에이전시를 위장해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돼 있는 그런 그 IP 주소를 추적을 해보니까 한 4개 회사가 돼 있는데 특히 중국의 그 AI 솔루션 제공하는 스미아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IP 주소가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중간에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중국이 개입된 것으로 굉장히 강력히 의심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 관련돼서 좀 알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중국이 사실 인력들을 좀 빼가려고 아주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라는 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네.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그 구직 사이트라든가 생활 환경 그 생활 정보 사이트 크레이그 리스트 같은데 구인 광고를 내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연락이 오면 접근해서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AI 전문가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쪽 연방 정부에서 과학자들도 많이 지금 그 감축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과거에 중국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접근했던 거하고 아주 흡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로이터 논평 요청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안 바가 없다 이런. 그죠. 중국 공식 입장이네요. 네. 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전혀 아는 바 없다. 그리고 뭐 중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답변을 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뭐 그냥 중국이 그동안에 이렇게 그런 첩보 활동을 해왔다 하면서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전형직
미국 공무원들이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 약 80곳, 80곳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 로이터 어제 보도가 있었고 이게 일부 또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사실 뭐 반도체하고 AI 경쟁 네. 뭐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보도인데요. 그 크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업체가 인스퍼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계열사 6개를 포함해서 중국 기업 한 80곳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인스퍼라는 그룹은 중국 군용 슈퍼컴 개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돼 있고 이미 2023년에 이 그룹은 규제 대상에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자회사 6곳이 추가된 겁니다. 자회사 5곳은 뭐 중국 본토에 있고 나머지는 대만에 대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추가된 중국 기업이 한 50여 개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다수가 이제 본토에 있고 대만, 이란, 파키스탄, 남아공,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반발하죠. 네.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미국이 그 자기네 외교 정책 위반이라든가 안보 위협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거는 국제 규정,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다. 가만히 안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중국 관영통신이 어제 늦게 전한 걸 보니까요. 허리핑 부총리 이 사람은 이제 시진핑 경제 책사로 불리죠. 이 사람하고 미국 무역 특사가 어제 화상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신화 통신은 미국이 요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양국 뭐 무역 경제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 하는데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은 계속 대화를 하자는 그런 쪽에 훨씬 더 비중이 좀 가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이 AI 인공지능 이 기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는 바잖아요. 스타트업 설립자 리카이프 딥시크 성공에 힘입어서 뭐 핵심 부분에서 3개월 정도로 이 격차가 좁혀졌다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디 스타트업 설립자입니까? 이 사람이 2023년에 이제 스타트업 이 회사 이름이 01 AI입니다. 리카이프 이것도 이제 이 이름도 앞으로 좀 자주 나오지 싶습니다. 리카이프 좀 그렇죠. 기억해 둘게요. 네. 그 로이터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인공기술 기술 격차가 그전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3개월 정도로 많이 좁혀졌고 일부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저렇게 누르지만 특히 칩 사용하고 알고리즘 적용을 중국 AI 그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오히려 찾았다. 양날의 검이 돼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인프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앞선다 이런 얘기도 하나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카이프 얘기 조금 더 해볼 텐데 기초 모델을 바이두, 알리바바, 뭐 바이트댄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인데 기초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플랫폼 완즈를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그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그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데하고 이제 기초 AI 모델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달 초에는 기업이 이제 그 AI 기술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완즈를 출시를 했다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블룸버그도 뭐 이렇게 딥시크 상기시켰습니다. 딥시크 때문에 이제 AI 구축하는데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몇십억 달러 막 투입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일깨워져서 이제 블룸버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중국 기술 산업에 불을 지폈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딥시크 돌풍 이후에 지금 보니까 지난 2주 사이에만 해도요. 중국에서 10개가 넘는 주요 AI 제품이 업데이트되거나 새로 출시가 됐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사실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도 상당한 발전을 이뤘잖아요. 중국이 그랬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이 블룸버그는 그 이런 그 중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오픈 소스로 하기 때문에 이런 행렬이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뭐 AI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로봇 공학 그리고 이미지 생성 이런 데까지 인접 분야로 훨씬 더 확산될 거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기술 격차 같은 게 더 좁혀지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이 부분에서의 입김이 더 좀 커질 거라는 그런 또 전망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리카이프라는 이름을 좀 기억 네.
해야 될 것 같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양원펑이라는 그렇죠. 게, 양원펑 이제 맞아 네, 이제 다들 이름을, 기억하시죠. 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딥시크 네. 창업자인데 양원펑 모교 중국의 저장대에 3천만 위안을 기부한다. 근데 애플이 기부를 한다고요? 팀 쿡 애플 CEO가 제가 중국 발전 포럼 네. 참석하러 중국에 가 있는데 어제 이 양원펑 모교죠. 중국 네. 저장 대학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여기서 그 애플이 그동안에 쭉 주관해서 이제 모바일 앱 혁신 대회를 이제 올해가 10회째입니다. 여기 등장을 해가지고 뭐 막 학생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이 저장대에 3천만 위안 한 60억 원 정도의 이제 이 애플 앱 혁신 쪽에 기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계가 사실 좀 묘합니다. 묘합니다. 네. 예. 그리고 기부를 한다고 또 밝혔으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네. 중국을 압박하는 와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팀 쿡이 그 중국 내 이런 그 코팅 교육 이제 그동안 쭉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확대하겠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했는지 좀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애플이 이 팀 쿡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장 대학에 이제 이렇게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기부를 해서 이 대회를 운영해 왔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화권에서 한 100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한 3만 명 이상이 이 대회에 참가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런 거 트레이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린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참 그 쿡이 네. 또 중국 매체하고 인터뷰했는데요. 네네. 딥시크를 써봤느냐 그랬더니 물론 써봤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세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애플은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 1등 하다가 작년에 밀렸죠. 화웨이하고 비보에 밀려서 3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네. 그린란드가 또 조용할 만하니까 또 시끄럽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린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힌 제이디 벤스 부통령. 상당히 그린란드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 나올까요? 그 부인 우샤 인도계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표단하고 그린란드를 가서 거기에 그 개썰매 대회 이게 이제 그린란드의 오랜 전통인데 그거를 이제 참관하겠다고 해서 조금 논란이 일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벤스가 나도 간다. 우샤만 가서 혼자 재미 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동행하겠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의 아주 미국의 최북단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안보 상황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 안보를 다시 강화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 좀 미묘하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그린란드는 우리가 뭐 갖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린란드하고 미국 간의 그 전략적 파트너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중요했는데 그동안에 이걸 사람들이 관가했다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벤스가.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북대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에 미국이 12개가 넘는 군기지를 건설했었다. 이런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우샤의 뭐 개썰매 대회를 참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가장 좀 관심이 가는 거는 미군 기지 방문해서 이제 장병들 만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린란드 입장이나 이제 덴마크 자치령이죠. 덴마크도 이제 신경 쓰는 게 개썰매 대회 오는 게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린란드 지역 사회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는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가 초청 받았다고 했는데 그린란드 총리가 그런 초청장 보낸 적 없다. 잡아띄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덴마크 외무장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스 부인이 애초 개썰매 행사를 참관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이제 백악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요. 그걸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덴마크 외교장관이 덧붙이기를 거기 무슨 미군 기지를 간다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 기지니까 뭐 가건 말건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썰매 대회에 참관 안 하는 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개썰매 대회 갖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개썰매 대회가 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렇죠. 좀 서로 생각들이 있었군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이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 코로나19를 위해서 뭐 국제기관 같은데 이미 배정된 금액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회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 보건복지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각 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관에 이미 배정된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6조 7천억 원 정도인데 그거를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 미국 국민 혈세 더 낭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그 지시를 따라서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재정 낭비를 좀 줄이겠다, 세고 있는 부분을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것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2023년 5월에 종료가 됐지만 네.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이 코로나로 지금 죽고 그다음에 특히 롱 코비드 장기 후유증 문제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다 걷어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콜로라도주 보건당국자가 이게 지금 코로나 대응뿐 아니라 다른 보건 분야에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민주당 쪽입니다. 조금 정치적인 기싸움 좀 성격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업데이트해서 더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